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번이나 연 북한 지도부가 경제난과 식량난을 거듭 인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황해도 황주 수로공사에 투입된 노동자들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노동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과감한 공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지역 농어촌과 공장에서도 자력갱생과 반사회주의 투쟁에 집중하며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꺼내든 경제과업 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자 보도를 통해 태풍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통한 식량 생산을 사활적 문제로 내세웠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의 특성상 자력갱생은 한계가 분명한데도 북한 정권은 이를 체제 안정에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자력적으로 경제 성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력갱생이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이 경제 성장을 포기를 하고 도리어 북한 내부 단속을 통해서 체제 안정성을 도리어 도모하고.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어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이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미한 워킹그룹 등에서도 인도적 대북 지원이 여러 차례 합의됐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 신범철 박사도 북한이 처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자력갱생은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따라서 북한도 제재 완화와 그것에 따른 대외 무역, 경제 협력 시작될 거기 때문에 자력갱생을 한다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지금 자력갱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실패를 맛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신범철 박사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 속에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곤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미북 대화, 북중 교역 재개 등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만성적인 경제난에 처한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 제재 완화를 얻어가면서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질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즉각적인 반발이 나온 뒤에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왜곡된 인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부조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부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호평을 역사의 오점을 남긴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관련 내용에 대한 B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김 위원장은 경제와 외교를 모두 파탄내고 자국민의 기본 생존 수단마저 박탈해버린 최악의 지도자라면서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정은은 남북한 사람들과 또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체제의 지도자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일방적 구애에 가까운 칭찬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작 김정은을 칭찬하면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미리북 혐의로 7년 8개월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문제를 상기시켰습니다. South Korea has offered aid. North Korea rejected it.
South Korea built up a liaison office. North Korea blew it up. South Korea was very hospitable and welcomed very warmly North Korean athletes and leadership and many others and cheerleaders during the Pyeongchang Olympics. North Korea continues to imprison South Korean missionaries. So this situation is incomprehensible. In my view, the failure of leadership on President Moon Jae-in's part.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는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북한 관리들조차 김정은이 솔직하고 국제 감각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칭찬에 황당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김정은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상황이고 그 잔인성에 치르고 있는데 그렇게 인권을 말살하는 독재자를 솔직하다느니 열정적이라느니 국제적 감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북한 사람들 누가 그런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김정은이 정말 솔직하다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무엇이 솔직하다는 건가요?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지도자를 감싸는 듯한 문 대통령 특유의 화법과 태도가 도를 넘었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화해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서 일종의 극기심마저 엿보인다며 이는 헛고생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덧붙였으며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하며 아이들까지 핵을 이고 살게 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불량 정권의 후원을 받는 국가 주도의 사이버 활동이 전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북한 등 악의적 사이버 위협국들은 영국과 주변국의 전략적 우려 사안으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영국 사이버 안보 센터장이 밝혔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본부 산하 사이버 안보 센터의 린디 캐머린 센터장은 최근 아일랜드의 민간 연구단체인 국제유럽문제연구소 IIEA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국가 주도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영국과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핵심 경제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캐머런 센터장은 그러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최근 몇 년간 사이버 위협 분야에서 악의적인 전략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영국 연방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철도 노선을 비롯해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한 해킹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들 정부 주도 해킹 세력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용납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다자안보협의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고위관리회의가 29일 화상으로 열려 북한 등 한반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세안 10개 나라와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27개 나라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미얀마 등 지역 현안을 비롯해 사이버 안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 대응 등을 다각도로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여승배 한국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차원에서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메시지를 발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 아세안 대표 부대사가 참석해 자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노력 등을 설명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6명이 미한 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28,500명보다 낮은 22,000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 등 의원 6명이 지난 25일 미한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 22,000명 미만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우려하면서 지난해 의결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갤러그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VOA에 28,500명은 순환 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 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8,500명에서 23,000명 정도 됩니다. 새 발의안은 다만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기존보다 대폭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2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선 국방장관이 먼저 의회에 이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감축이 미한, 미일 간 장기적인 군사 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18년부터 매년 이 같은 법안을 주도해온 갤러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전쟁 이후로 미한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 안보의 기반이 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인 한국의 편에 미국이 항상 서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한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미한 양국의 안보가 요구하는 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등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모를 22,000명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018년에도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 등에 의해 추진돼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 의결됐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군사위원회 차원에서 주한미군 28,500명을 하한선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달 2일 임기를 마무리하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한동맹의 일원으로 복무한 것은 큰 영광이며 미한동맹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29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이 주관한 환송 행사에 참석해 철통 같은 미한동맹의 일원으로 복무했던 시간은 큰 명예이자 영광이고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은 앞으로 더 위대하고 강하게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며 어디에서든 미한동맹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또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해 현충원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엄숙히 일깨워준다면서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현충원을 참배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